안녕하세요. 책 소개해주는 유튜버 별잡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Y의 비극인데요. 이 책은 1932년에 발행된 미국의 추리 작가 엘러리 퀸의 장편 추리소설로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윌리엄 아이리시의 환상의 여인과 함께 세계 3대 추리소설로 꼽힌다고 해요. 책에도 여러 장르가 있지만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고등학생 때 셜록 홈즈 시리즈뿐만 아니라 소년탐정 김저릴, 명탐정 코난과 같은 추리 만화에 푹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요즘 서점에 가면 추리소설 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 이 책이 세계 3대 추리소설로 꼽혔을까요? 어느 날 뉴욕만의 바다에서 행방불명 중이던 백만장자인 요크 해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사인은 독약에 의한 죽음.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에서 나는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자살한다 라는 쪽지가 발견되고 확인한 결과 그의 필체가 맞다는 결론이 납니다. 미심쩍지만 별다른 정황이 없었기에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죠. 하지만 그 이후 요크 해터의 부인인 에밀리의 딸 루이자에게 독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은퇴한 영국 배우이자 명탐정인 드루리 레인이 해터가에 들어가 기이한 이 사건을 파헤치게 됩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제 기준에서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독특한 캐릭터들. 전직 연극 배우로서 가진 능력을 탐정으로서 수사를 할 때도 사용하는 드루리 레인부터 해터 집안의 폭군인 에밀리 해터, 장녀이자 해터 집안의 유일한 정상인이라 할 수 있는 바바라 해터, 알코올 중독자이자 감정 기복이 심한 아들인 둘째 콜레드 해터, 제멋대로의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막내 질 해터와 콜레드 해터의 아들들인 제키, 빌리 해터, 그리고 에밀리가 해터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 결혼해 가진 배다른 딸 루이자 캠피언까지 소설이 전개될수록 해터가의 숨겨진 진상이 점차 드러나며 갈등이 고조되고 그것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몰입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탄한 구성. 추리소설의 경우에 처음엔 흥미진진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던진 떡밥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Y의 비극은 스토리 전개부터 결말까지 굳이 흠잡을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극적인 전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설에 등장하는 반전이나 결말이 조금은 아쉽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이 발행된 시기가 1930년대인 것을 감안하면 그 당시엔 놀랄만한 이야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결말과 여운. 추리소설의 특성상 반전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아마 개인차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이 반전이 뻔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는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뻔하진 않지만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결말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범인이 밝혀진 그 이유가 다른 책들에 비해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의 추리소설은 탐정이 범인을 밝혀낸 후 자연스럽게 끝이 나는 데 비해서 이 책은 범인임을 알게 된 후에도 바로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탐정이 범인을 밝힘과 동시에 자신이 그때까지 생각했던 생각과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를 밝히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지, 그리고 범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통찰과 괴로움이 잘 묻어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의 결말이 더 좋았다고 느꼈어요. 스포츠에 대한 명언 중에 클래스는 영원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조금 둔해져도 그 실력만큼은 여전하다는 말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명작은 시간이 지나도 명작. 발행된 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데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겠죠. 책은 읽고 싶지만 그렇다고 재미없는 건 읽기 싫은 그런 기분이라면 Y의 비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